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 기출문제 중에서 오전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전 문항에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3개 문항이 있는데 잠시 화면을 멈추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자, 제가 1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야구대회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다. 팀에서 타격 능력이 우수한 세로기의 마지막 타석이다. 자, 감독은 확실히 승리를 위해서 세로기에게 희생 번트를 지시했다. 하지만 세로기는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고 타격하여 득점을 했다. 내가 감독이라면 세로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와 함께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문항은 이제 팀 경기에서 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이 중요성과 개인의 공명심과 팀의 안정적인 승리 또 이런 것들에서 지시를 거부로 인한 감독의 지도 관리 능력 훼손 등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지원자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교직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성, 이 제시문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상황 판단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감독의 지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로기가 항상 잘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이 잘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패배로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 타자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팀 전체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는 하죠. 자, 그렇지만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은 팀워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경기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팀 목표는 모두 함께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 전략에 따르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감독은 타자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자, 팀워크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 무턱대고 네가 잘못했어요 라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 성공했어, 우리가 이겼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를 통해서 타자가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교육의 방식은 철도, 도로, 항해 모형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각 모형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식이 다르다. 철도의 모형은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것이다. 도로의 모형은 다양한 경로 중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항해의 모형은 경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각 모형의 지니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철도, 도로, 항해의 모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상황을 각각 제시하시오. 자,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교육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해진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다양한 것들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만들게 하느냐. 자, 이게 세 가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항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한 교육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요. 그거에 대한 각각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 이거에 대한 교육 현장에 대해서 모형에서 적절한 예시를 찾아낸 응용력을 파악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응용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이 각 모형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표, 상황, 학습의 특성, 이런 거를 고려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교육 형태에 대한 교육 목표의 효율성을 달성과 함께 학습자의 교육적 자율성 보장하고 그 사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자율성 보장하고 교육적, 그러니까 효과적인 달성과 학습자의 교육적 자율성 보장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성을 살펴보면요. 철저도로 항해 모형의 각 장단점을 제시하죠. 이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철도 모형은 안전적인 교육, 그러겠죠? 교수 학습의 형태에서 전반적인 효과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장점을 있는 반면에 학습자의 자율성이 보장이 어렵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교사 주도적 형식이 된 수업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로 모형의 학습자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도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학습 활동의 과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사의 수업 부담감이 가중될 수 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선택지 외에도 다양한 결여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항해 모형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결과를 산출한다는 모형이죠. 학습자가 스스로 요구하고 수용하는 반면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의 성과의 차이가 많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각 모형의 장점에 적용되는 수업 상황을 찾아갖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교육, 토론 교육, 코딩 교육, 민주심 교육 이런 것 등을 제시함으로 인해 갖고 응용력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제시한 건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의 구체적인 교육 방법들을 제시해서 답변을 하게 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3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창의적인 산출물을 신속하게 만들어준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수업 상황에 도입할 경우 교사의 역할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냐. 자, 여러 가지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조금 이따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우선 출제의 의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이 문항은 이제 지능정보화 사회. 자, 지능정보화 사회라는 4차 산업혁명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분야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복잡한 종류의 자료들도 수집, 분석, 활용하는 것이 쉬워졌죠. 이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술을 또 이 기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수의 역할의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 측면에서 학습자의 능력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는 것. 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직 수용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AI 교육의 장단점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접근성이 가능하다. 요즘 학생들 그 알파 세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알파 세대에서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있고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검색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되는데 거기에 AI 생성형 인공지능까지도 탑재된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너무 그 부분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좋은 반면에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분석하여 강점, 그러니까 학생들의 데이터를 AI로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걸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해갖고 학습 계획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시험을 채점하고 과제를 평가하는데도 AI 기술을 동원하게 된다면은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고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된다면은 자, 이 기술의 장애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학습 장애로다가 이어질 수 있고 학습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점이고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면 정서적 지지나 공감에 대한 별도를 제공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정서적 지지나 공감에 대한 제공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알트스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은 이 AI 교육에 대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갖고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켰을 때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이 부족한 능력을 그 아이들에게 맞게끔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맞춤법까지도 잘 못 맞춰서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 알트스쿨은 폐교를 하게 되었죠. 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좋은 답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인공지능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AI 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AI 리터러시라는 얘기는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AI 교육을 함으로 해서 AI 리터러시 교육도 실시해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제공해 줘야 된다. 앞부분에서도 나왔었던 얘기고요. 자,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해 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부분에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춤 접수만 하다 보고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래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자, 교사는 학생들에게 윤리적인 가치와 사회적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AI에 얘기 되면 윤리적 가치나 또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배도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교사는 생성형 로봇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좋은 능력이니까요. 자, 이를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또 어떻게 사용했을 때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해서 적용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생성형 로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자, 기본적인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을 길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면 좋은 답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한 컨설팅에서는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파이널 특강을 준비해놨습니다.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 11월 15일부터 자, 학교별로다가 실시를 되는데 총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기본 파이널과 그 다음에 심화 파이널로 나눠진 학교도 있습니다. 자, 모든 강좌는 인터넷 연계 강좌를 준비해 뒀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이 연계 강좌를 듣고 와서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상담 신청은 아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면 좋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자,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별로다가 또는 강의별로다가 여러 것이 있으니까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